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다들 이제 전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환기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 궤도에서 지금 하던 일을 계속 더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궤도를 바꾸는 거죠. 한 단계 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제가 우리 한국판 뉴딜의 비전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한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한다라는 이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전환을 해야 되고, 이 타이밍상 굉장히 아주 적기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제안이 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위적이고 또 보편적인 비전이죠. 대한민국만 추진하는 비전은 아니고, 문제는 이 비전, 지금 여기에 언급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안에 방점을 두고 정책의 키를 잡아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날 텐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국판 뉴딜이 아주 시적절하게 제안이 됐다. 그러나 이게 정말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줘야 될 것인가, 이걸 제가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형 뉴딜에 한국형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미국이 과거에 70년대, 60년대에 전 세계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하고 일본이 따라오니까 이제 금융과 파이낸싱 강국으로 바꿔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유럽의 각국들이 이제 따라오니까 또 이제 IT 강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팡과 까파를 위시한 플랫폼 디지털 경제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경제로 체질이 전환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진국이지만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1980년대, 90년대 세계에서 제조업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누구나 다 아시듯이 이제 이 제조 강국인데, 그 제조 강국에서 지금은 소위 소부장 강국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90년대 일본의 인당 GDP가 세계 2위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조 기술로서는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일본인데, 그 일본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GDP, 인당 GDP 21위로 추락했습니다. 2위에서 21위로 추락했겠죠. 자, 일본이 기술이 부족해서, 제조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떨어졌겠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좀 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경공업에서, 농업국가에서, 경공업에서, 중화학에서, 또 IT 강국에서 지금 이제 퀘스천을 달고 있죠. 우리는 IT 제조 강국이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걸 지금 다 중국이 다 이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저성장이고 하나는 양극화. 그럼 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뭘까? 저는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 있죠. 노동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려면은 이제 개혁이, 이제 도약을 위한 이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 결국은 경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산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에 좀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형 뉴딜을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려면은 소위 우리가 구조 개혁의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as is가 뭐고 to be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선도 국가로 가죠. 선도 뭘 선도할 거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한국적인 각 국가의 경제는 체질이라는 게 있죠. 사람도 몸에 체질이 있듯이 우리도 지금 40-50년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압축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한민국 경제만의 체질이 있거든요. 산업만의 체질이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10시간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죠. 그런 게 하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형 뉴딜을 한다는 것, 즉 한국의 구조개혁을 해서 한국만의 어떤 선도국가의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한국의 경제체질을 알아야 된다. 체질을 모르면 백약이 무효하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형이 빠져있다. 한국적 경제 체질과 산업 체질을 반영한 뉴딜이냐, 이 퀘스천을 저는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딜에 딜이 없다. 딜이라는 건 우리 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뭔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출발점은 지금 기존 산업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5,200만을 먹여 살리고 있는 10대, 7대 주력 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이 기존 산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냐 없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 간 조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장도 해야 되지만 온실가스도 감축을 해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성장이 지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장도 해야 되지만 격차도 해소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또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 죽어가는 중소기업들 많잖아요. 그럼 그 단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생존도 해야 되지만 또 장기적으로 번영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목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딜 속에 담아낼 거냐. 왜? 지금 생존 못하면 내일이 없으니까. 또 아무리 성장하면 못해요. 격차가 더 확대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담아낼 거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뉴딜 사업에 뉴딜 산업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업과 산업은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SOC 사업이다, 뭐 무슨 반도체 사업이다, 많은 사업을 우리가 일으킬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산업으로 발전한다는 얘기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밑에 이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포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거대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그게 우리가 산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산업,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이 산업으로 발전을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과연 이 산업이 우리 국민들의 GDP를 3만 불에서 4만 불, 5만 불로 올려줄 수 있는 고부가치 산업이냐. 지금 3만 불 가지고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아까 이제 기업 생태계라 그랬죠. 기업들한테 얼마나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리치한 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국민 일자리거든요. 기업이 일감이 많으면 당연히 일자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소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정보통신 산업, 이런 산업들은 하나같이 다 100% 시장이 70%, 80% 소득은 다 해외 시장에서 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우리가 국내에서 네이버다 뭐다 해서 새로운 디지털 산업이 뜬다 하더라도 이 산업이 커가지고 우리 국민 5,200만을 먹여 살리는 일자리, 지금의 기존 산업이 제공하는 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냐? 요 퀘스천은 과연 네이버가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될 수 있냐 없냐의 게임이에요. 아무리 대한민국 내에서 잘해본들 과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일자리를 주는 산업만큼 일자리를 줄 수 없어요. 이 국내라는 이 5천만이라는 작은 이 시장성 때문에 요걸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새똥 닦기 무슨 일자리도 있고 뭐 있다고 신문에서 약간 좀 그런 이제 약간 좀 크리티컬한 그 비난 소리가 나오는데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우리가 일으키는 즉 이 10대 그 뉴딜 사업에서 이것이 산업화가 돼야만 국민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뉴딜별로 그럼 우리가 이 궁극적 목표가 뭐냐. 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 공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포스코가 전 세계 스마트 공장 등대 공장으로 이제 등장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포스코가 창사 이래 뭐 67년인가 뭐 몇 년 만에 2분기에 적자가 났어요. 자, 그럼 디지털 전환해가지고 적자 났으면 이게 성공한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수단이죠. 이 수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내느냐. 요게 이제 메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포스코가 철강을 파는 회사, 철강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철강 관련 지식 서비스를 파는 기업으로 진화할 때 이게 진정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지금 독일이 우리보다가 경제 규모가 한 2배 조금 더 돼요. 2.15배 정도 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이 독일보다 에너지 소비가 2배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1달러를 버는데 우리는 독일보다 에너지를 4배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독일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의 부가가치를 못 낸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에너지 과소비 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에너지, 친재생 에너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한데 소득과 일자리를 주는 산업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면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밑 빠지는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덜 쓰는 이 산업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하든지 말든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휴먼 뉴딜, 지금 사회 안전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회 안전망이라는 결국은 실업자가 생겨서 그걸 어떻게 잘 봐준다는 거잖아요. 관리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실업자가 생기기 전에 실업자가 생길 거를 미리 지금 자동차만 해도 자율주행차로 가면은 그 3분의 1 정도 밖에는 일자리가 안 남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그 3분의 2 날아가는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줄 거냐. 그리고 지금 이게 AI 로봇 시대로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AI 로봇 시대로 간다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던 인간의 잡이 다 이 지식 잡으로 바뀐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우리 산업이 발전된다는 것은 노동 집약적인 일에서 더 지식 집약적으로 인간이 더 품격 있는 일을, 머리를 쓰는 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육체 노동에 걸려있는 우리 산업 현장의 작업자라든지 기능공, 숙련공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한 단계 위에 AI 로봇 시대에 지식 근로자로 바꿔줄 거냐, 연구원으로 바꿔줄 거냐, 이게 이 사람들의 잡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적응해가는 게, 저는 이게 사회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우리 뉴딜이 이 소정의 성과를 내려면 3가지 설계 원칙을 좀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때까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한국이 채택한 경제 성장 모델이 상품 제조 수출입니다. 요걸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품 제조 수출을 하면서 우리 인력들이, 우리 이 사회가 굉장히 고학력 인력, 지식 사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식 사회에 맞게끔 우리가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손발이 매여 있는 기존 산업에서 손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근데 이 풀어줘야 될 이 기존 산업이 대한민국 국내에는 지금 일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일감이 있는 해외 쪽으로 우리의 잉여 인력과 잉여 설비를 내보내서 활로를 먼저 찾아줘야 된다. 그게 선제조 활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현재 뉴딜이 보면 이제 국내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으로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더 큰 시장으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우리가 제조 강국, 수출 강국, 무역 강국이라는 걸로 이제 세계 속에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라든 경제 후발국이 따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포지셔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즉 대한민국의 제조 강국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산업 수도로 바뀐다 이거죠. 즉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70%, 그 다음에 선진국 30%, 이거 다 경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이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브리징할 수 있는, 링크해 줄 수 있는 산업 수도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노르웨이 같으면은, 오슬로 같으면은 그 유럽의 그린 캐피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같으면은
이 산업화가 되면은 도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화가 급격하게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교통, 뭐 물류, 온통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 문제. 그런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대한민국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의 산업 도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될 수 있다. 그럼 산업 수도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서울은 본사고 지방은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업 수도가 된다 이러면 개발도상국에서 우리가 압축 성장을 통해서 겪어온 경험과 자산들은 전부 다 가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가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배울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전부 다 지식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하고 있는 전부 다는 코치가 돼가지고 부가치 서비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저는 글로벌 산업 수도로 대한민국이 리포지셔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R&D GDP 대비 투자 비율이 1, 2입니다. 넘버 1, 2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고학력이에요. IQ가 106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높아요. 이스라엘이 96인가 얼마인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혁신을 안 합니까? 엄청나게 혁신하죠. 근데 왜 대한민국이 지난 15년간 이 저성장 혁신을 성과가 없다고 우리가 외칠까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그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각 기업이 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 발전하면서 그 시장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츄레이션이 딱 되잖아요. 그럼 이게 경제 성숙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때까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던 소위 리니어 R&D, 선형 R&D를 하죠. 이 선형 R&D는 곧바로 스웨덴 패러닥스, 혁신가의 딜레마에 종착해요. 더 이상 여기서는 아웃풋이 옛날같이 안 나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혁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혁신 성과가 안 나오는 거는 경제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갔는데 우리의 혁신의 패러다임을 더 좋은 텔레비 만들기, 더 좋은 핸드폰 만들기, 더 좋은 자동차 만들기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왜 일본이 그 기술에 앞서가는 일본이 저렇게 30년을 해먹을 있을까? 아직도 더 좋은 기술을 찾고 있어요. 지금은 그 기술을 이용해갖고 어떤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든요. 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가 세츄레이션이 됐으니까 새로운 시장을 그래서 시장 창출이 혁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 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우리 뉴딜의 하나의 노하우로 들어가야만 혁신 성과가 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